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지난주부터 상파울루 주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에 입어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이 대통령 지지파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외 브라질 주요 뉴스 지금 곧바로 시작합니다. 2월 8일 이번 주부터 드디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립, 주립, 즉 공립학교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지금 다시 한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갔는데요. 아직 100%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학생 수 제한과 또 수업 시간도 많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이제 시내를 보면은 차량 이동도 많고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부터 카니발이 시작되어야 되지만 아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카니발 기간에는 날씨가 바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지금 요즘에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것과 같이 상파울루도 원래 카니발 기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연일 32도, 35도 넘어가서 밤을 설칠 정도로 또 굉장히 더웠는데요. 요번 주에는 계속 이제 최고 기온이 25도, 26도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심한 온도 격차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이제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로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 힘이 막강합니다. 당연히 이제 국회를 이제 주무르면서 중요 입법 때는 이제 행정이나 또 이제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쥐어 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이 이제 대통령을 지지 않으면은 이제 행정부는 거의 마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중도파를 이제 설문하며 나는 다른 정당과 손을 안 잡겠다라고 했지만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세력을 모았고 원래는 전임 하원 의장을 위주로 한 그들의 지지파가 그들은 좌우 상관없이 대통령 반대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의장이 바로 이제 대통령과 반대되는 파가 선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이제 대통령 지지파가 이제 선출된 것입니다. 이로써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이제 예산을 이제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다른 정당 지지파들에게 야, 표 하나씩 주면서 나를 지지해 주면은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이 대가가 이제 얼마가 되고 어떻게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지는 아직 봐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은 한 명이고 두 명의 부의장 또 그 다음부터 1, 2, 3 단계로 해서 이제 위원장을 이제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임 하원 의장과 또 그 이제 반 대통령 지지파들은 특히 이제 가장 논란이 몇 년 동안 되었던 이제 급진적인 이제 노동당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좌파 이제 당들과 손을 잡고 이제 나눠 먹기로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지지파가 딱 선출되자마자 그들을 모두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저 끝트럼에 가 있어라고 했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법적으로도 이제 서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자기들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상고 고소하겠다. 소송 걸겠다라고 이제 불사 딱 떠들이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브라질의 정당이 지금 한 열 몇 개가 지금 서로 이제 뜯어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원 의장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그래서 다시 불러서 오케이 너희들 내가 또 자리를 줄게 라고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결국 이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브라질에서도 이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경우 양당제를 지지해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수십 개가 모여 해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제 확진자는 현재 952만 명이 있고요. 또 이제 23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제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리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약층에서 이제 많이 걸리시는데 그 이유는 거의 1년간 집에만 계시다가 밖으로 마실 나오셨다가 동네 분 만나셨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커피집에 가서 우리끼리만 잠깐 마스크 벗고 뭐 커피 마시면 괜찮겠지 했다가 막 그렇게 해서 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제 페이스북에는 자칭 의사라는 사람들, 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마스크 뭐 무용지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노인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말 중 하나가, 그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는 왜 아무도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데 왜 집에서나 뭐 식당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냐 하는데요. 아니,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지는 않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누가 뭐 서로 떠들고 먹고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이동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걸리는 일은 없고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요. 또 하나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걸렸다고 해도 그들의 이제 검사는 대중교통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라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마스크를 써라, 알코올 제대로 사용해서 써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대대적인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뭐 의료계, 또 이제 그 교사들이 이제 많이 접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지난주, 원래는 요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앞당겨 지난주 금요일부터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취약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제 노인들을 위하여 시작하는 건데요. 한 7만 명 정도 되는 90세가 지금 상파울루 전역에 이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틀간 한 3만 명이 지금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식은 보건소에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이제 차를 이용하여, 지금 상파울루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장도 있고요. 또 이제 포뮬러 1, 그러니까 자동차 경기장도 좀 개조해서 그곳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오면은 내릴 필요 없이 창만 내리면은 바로 접종하고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일주일 후에는 그러니까 요번 주 금요일부터는 85세에서 이제 89세까지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빨리 끝나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사람들 부르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가장 많으신 이제 75세, 70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접종이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이라 아직 뭐 못 믿겠다 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은 백신을 어느 것을 맞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 뭐 없다 그런 것보다 치사율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뭐 병에 걸린다고 해도 죽는 거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맞기 꼭 부탁드립니다. 또 얼마 전 블룸버그지라고 해서, 블룸버그 언론에서죠,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적인 거와 또 과학, 뭐 투자, 뭐 R&D 뭐 이런 것을 총합을 해서 매년 이제 혁신 지수를 내놓고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2위가 뭐 싱가포르, 3위가 스위스, 뭐 그다음에 핀란드, 스위스 뭐 등 북유럽 국가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1위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요. 그 같은 그 지수를 찾아보면 이제 브라질은 작년에도 46이었고 올해도 이제 46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혁신 지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과 또 적절한 투자,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뭐 20년 전부터, 뭐 그 전부터라도 브라질 보면은 야,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 브라질과 비교하여 한국은 이제 눈부시게 지금 많이 빨리빨리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브라질이 동경의 대상으로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브라질에서는 한국을 바라봤을 때 기술 혁신의 나라라고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발전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브라질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근데 안 좋아지는 게 꼭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이 중남미는 모든 국가들의 발전이 지금 정체된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이 중남미가 전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궁금한 점이 있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꼭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꼭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